토론의 주제는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먼저 개회 후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축사, 그리고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며 끝으로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작년 한 해 초, 중, 고등학교 학교폭력 시비 건수를 보면 2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관계적인 회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그동안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법치라고 하는 이런 엄벌과 소송의 풍경으로 난무한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러한 해결 방법이 우리가 정말 법치에 의해서 엄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하고 일상에서 정말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곳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머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는데요. 법조인을 대표해서 또 이정만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책임 교사님도 계시고 또 학교장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길은 저는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육위원으로서 충남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도의원들이고 그 이면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제 카톡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학부모들이 요새 유치원에 보낼 적에 이 내복 안에다가 녹음기를 든다. 녹음기를. 이게 많이 듭니까 교육이? 그렇잖아요. 이 엄마가 불신을 해서 옷 속에서 녹음기를 한다는 이런 사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올바로 가는지를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해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충남만 아니라도 이런 부분을 잘 끌고 가야 된다. 또 오늘 천안시의회에서도 이주원 의원님, 김천안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행금 의원님, 유영진 복지문화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충남의 시의원, 도의원, 또 천안의 도의원, 시의원께서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70만 천안시 또 200만 충남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반갑게 우리 토론자로 나서주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기 주련이 맞나? 이 주련이 아닐 텐데, 저랑 개인적으로는 또 저 동생도 천안 시의원을 재선 이상을 한 시의원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또 장기승 저랑 같이 충남 교육을 논한 장기승 전 교육위원장님,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정만 발제자 위원장께서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문 변호사예요. 제가 돈은 없어도 저렇게 든든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만 천안시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충남 도당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무료 변론을 하겠어요. 학폭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그 당시 지청장 계실 적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연구하고 또 충남 교육을 위해서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여기 계시지만은 주일원 토론자 이정만 발전자님, 심순희 장학관님 아마 훌륭하신 얘기를 듣고 중간에 가지 마시고 중간에 가려면 오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지고 제가 밖에서 좀 기다릴 거예요. 누가 가능한가나.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진짜 충남에서 이런 학폭이나 교권침해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충남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라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천안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장은 어쨌든 저는 천안 교육장이지만 어쨌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의정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법이 만들어지면 해결되겠지, 그 다음에 뭐 좀 먹고 살고 의식 구조가 좀 해결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했지만 역시 또 문제는 계속 생겨지게 마련이더라고요. 아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사실은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오전 중에 저희들 어떤 행사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150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가족 간의 심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수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호응이 너무 좋으셨고요. 저희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했거나 또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딛고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천안교육청 자주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만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호 의원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아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반영이 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우리 홍성현 부의장님이 그냥 발제를 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죠 뭐 이러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정말 교육계에 리더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알았다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제부터는 법률적 절차에서 학교폭력 해결 종전에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폭력도 법적으로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형사적인 그런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막내적으로 다 해서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이 뭔지, 사이버 따돌림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법에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시도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이런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하는가? 우리 법에 의하면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한다든지 또는 일시 보호를 한다든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한다든지 합급 교체를 한다든지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우선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해서 가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해 학생은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그런 뭐 보복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화, 퇴학 처분,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장님의 그 자체 해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건 또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든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 학교장님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분쟁 조정, 우리 분쟁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자든 또는 피해자든 간에 행정 심판을 거치고 또 이거 행정 심판은 이제 행정청에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 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은 그럼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 등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형사 처벌은 또 형사 처벌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교실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행죄라든지 또는 폭행죄라든지 공갈죄라든지 심지어는 강도죄라든지 이런 범죄로까지 다 처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해가는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건 너무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거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망을 봐주고 이런 경우에도 같이 이제 처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가해 학생의 형사적 처리 절차는 우리 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 364일까지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4세 되어야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4세가 안 된 사람은 형사 책임이 없고 민사 책임은 부과가 됩니다.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모두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형사 절차는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보내고 또는 검찰에서 기소 유예를 해준다든지 가정법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그거는 서로 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 대해서 또는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손해배상과 또 명예훼손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개괄적으로 그냥 본 것이고 오늘 진짜 주제는 교육적 해결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전에 사법적 해결에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을 끌어내지 못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비행을 보다 심화된 문제 행동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 낙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가해 행동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고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 사이의 다양한 가치가 충돌돼서 분쟁이 학교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사법적 해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해결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조성, 그 다음에 또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또 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적 정의 실천 방법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부모 모두가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충청남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사건들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제 느낌에 어떻게 저렇게 그 선생님들이 역할을 저렇게 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요즘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학교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 했으면 얼마든지 거기까지 그렇게 확대가 안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사건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부 다 자녀들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평상시에도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학교폭력 부분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학교폭력이 저렇게 근절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폭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람인데 폭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힘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김두한이 뭐 이런 폭력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멋지게 그려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사회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 어디서 이제 이렇게 따왔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하실 때 이제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경련에서 조사 얘기하는 인재입니다. 인재가 이런 사람들이 인재다라고 합니다. 도전 정신과 성취 의식,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 협동성과 조직 적응력, 책임감, 창의성,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 요청을 하고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덕성이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만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도덕성, 그런 점도 우리가 똑같이 강조를 하면서 키우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좀 잘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저희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들은 부모의 뒤 어깨를 보고 자란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학교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어디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도 선생님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술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 오늘 같은 자리도 이렇게 뭐 그런 일환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여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나, 그거는 우리 법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그게 규정이 애매모호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질에 겁을 먹고 오히려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렇게 겁을 먹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다음에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그 연령, 정신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기간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여러 건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소개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사례를 보면은 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 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도구로 때리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이 아니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땅바닥에 대글대글 굴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그걸 몸으로 잡아서 제지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나, 싸우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애매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어떤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판례나 이런 케이스도 보면은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제지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유형력의 행사, 이거는 가능하고, 다만 아이를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유형력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어떤 좀 전에 어떤 판례를 보니까 아이를 그 학생을 갖다가 어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손들고 서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전문성도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에 오늘 또 우리 그 전문가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학교 폭력 소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 시장에서는 변호사들의 블루 오션이라고 지금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정만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학교 폭력을 법적으로 사법적인 재단으로 했을 때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 행동에 비해서 더 엄한 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여기 학부모님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학폭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송사에 휘말릴 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변호사님 평소에 따뜻하게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추후에 좀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정만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은 한 분당 15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순서는 첫 번째로 유성재 충남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두 번째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 대표님, 마지막으로 심순희 충남교육청 장학관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유성재 충남도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도의 의원 유성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발제를 해주신 이정만 변호사님은 저희 지역구의 또 위원장님이시고요. 충남도당 위원장님이신데 오늘 좋은 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고 이게 점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의 학교 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29쪽부터 33쪽까지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교 평교사로 33년간 현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생각해왔던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15분 내에서 제가 해결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육은 그 세 가지 주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정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사들의 그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79학번인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도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고, 제가 교직 생활을 33년 평교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듣기로는 그런 그 사명감이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그 시대적인 유물로 이렇게 어떤 그 박물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고, 그 사명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우선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사들이 정말로 신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명감 또는 최소한의 그러한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심지어가 아니고 요즘에 그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교육하는데 위축되게 하고 그리고 아동 폭력, 아동 그 피해 금지법 같은 경우가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 활동하는데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동은 제가 아까 그 법전을 찾아보니까요, 18세까지가 아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동은 뭐 초등학교, 중학생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활동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교육하는데 그런 소신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커다란 또 문제는 교사들 그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사를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책도 많이 읽고 그 임용고시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교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름대로 소신대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임용고시 세대다 보니까요. 임용고시생들도 이걸 선발을 자기가 돼야 되니까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일단 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정말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같은 경우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교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교원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의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그 진학률이 한 80%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렇게 낮습니다. 어느 나라는 40%, 60%.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이렇게 대학 진학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이제 대학에 집중적으로 대학 진학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뭐 사교육이라든지 경쟁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인문계, 실업계 그리고 그리고 다양한 뭐 이제 그 과정에 또 자유로운 사립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지금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자기 직업을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더 다양화돼서 궁극적으로는 대학 진학률을 좀 낮춰서 우리나라 낮추게 되면은 어떤 그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게 되면 굉장히 좀 삶 자체가 좀 유연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유연한 삶이 되면 학교 폭력 그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지금보다도 예를 들면 뭐 요리학교라든지 축구학교라든지 춤학교라든지 예를 들면요 쉽게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다양하게 학교를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자기 직업을 충분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독일에 제가 거기 그쪽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독일은 5%가 대학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5%의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국가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는 계속 공부해 아니면 얘는 직업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 그러면은 학부형님들이 다 수긍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만큼 그 선생님들 자체가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은 학교를 더 다양화해서 아이들을 대학 진학률을 많이 좀 낮춰야 돼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 현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렇게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천안중앙고등학교에 근무하면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구속고등학교하고 한일 공동수업을 제가 22차례를 참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거기 제가 일본에 학교 갔을 때 방과후 활동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학교는 일본 학생들도 뭐 다양하겠지만 그 학생들은 3시 반이 되니까요 전부 다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3시 반부터 6시까지 체육, 음악, 뭐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계속 지켜봤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또 악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천안중앙고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천문학을 했기 때문에 별바라기 천문대를 쳐서 아이들하고 1학년 때부터 2010년도부터 일기 기장 학생이 있었는데 별에 아주 미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 입학사정관제였었는데 내신이 워낙에 안 좋아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서울대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학생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연세대 천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2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 세계에서 15명을 선발하는 박사과정에 이 학생이 선발이 됐습니다. 완전 4년 동안 무료고. 근데 학생이 저하고 이제 별에 미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자기가 어떤 꿈을 갖게 되거나 어떤 목표를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학생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그리고 개별 활동,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 본질적으로 가려면 선생님들의 위치를 선생님들답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답게 그리고 주변의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거시적인 그런 것들의 해결책은 어떤 본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 공감대가 돼서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재 의원님께서는 또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고 또 학생의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좀 다양한 교과 과정을 반영하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자는 천안 신방중학교 주일원 학부모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방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주일원입니다. 오늘 먼저 하여튼 이렇게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우리 지역,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그 고등학생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즈음하여 이렇게 이런 정말 학부모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도의회 우리 부의장님, 홍성현 부의장님 와 계시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신순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셔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정만 변호사님 발제 들으면서 비전문가로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학교를 다 다녔었지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막연했던 부분들을 법적으로 이런 거구나 새삼 좀 깊이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사실 원고를 아마 이렇게 유인물로 발표가 됐을 것이고요. 토론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고 갖고 계시지만 제가 좀 읽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 좀 거론한 이 사례는 사실 판결이나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냥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통계나 수치 뭐 이런 걸 가진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고 진짜 순수한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원고를 써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쌍용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이제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곧 중학교 3학년, 큰아이는 이제 대학 2학년입니다. 딸 아들인데 큰애는 신방중 쌍용고를 다녀서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이 원고를 제가 작성함에 있어서 많이 이제 토론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실질적인 저희 그 학생, 우리 자녀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좀 들어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의 초등학교 학교 폭력은 2020년 2.3%, 2021년 3.0%, 2022년 4.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랄수록 부모에게서 차츰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또 똑똑해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과 달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작은 사회라는 의미를 아이들 스스로도 잘 알게 됩니다. 제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왜 시작되는 것 같냐는 질문에 아들은 괴롭힘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갈등에 아이들이 모이고 동참하기 시작하면 그러다 한 명이 고립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학교 폭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어른들 눈에 굉장히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 삶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폭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시작이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소한 지점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이후의 학교 폭력은 예방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가정에선 한없이 다정하기만 한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더 심각하게는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은 실효성 없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말합니다. 현재 초중고를 막론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각 학급에서 영상물을 틀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이었습니다. 단순히 45분짜리 영상을 틀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학교 내의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사례는요, 제가 원고를 넘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아이 그 숨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예로 들은 것은 불과 2년 전인 2021년 천안시 내에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한 중학생이 음독이라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여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어린아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 학생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학교 폭력과 괴롭힘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괴롭힘을 방관하던 학교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이 계시는 교실의 가해자 학생들에게
헛소리, 구역질이 난다는 등 비웃음과 조롱을 들었을 때에 선생님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말로 상황을 일단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학생은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담임선생님께 학교폭력 사실을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임선생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녹취록을 가져갔을 때도 학교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자기 손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녹음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학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교육청이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입장을 발표하게 바빴습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대응이 이 사건에선 특히나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드려하고 심층적으로는 방관을 종용하는 학교 내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쉬쉬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일처리 방식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올바른 어른으로 키워내는 학교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내의 학교폭력 사건을 바깥으로 새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무서워서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 학생의 고통엔 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소정의 학교폭력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심각한 사안일 경우 전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형사사건으로 먼저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그 다음번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모두 큰 상처를 안고 때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술했듯이 현재 학교폭력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을 무마하려는 학교 시스템, 이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 그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어른들의 입장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 시청교육 같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엔 반드시 아이들이 직접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교육물 같은 경우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세대는 아주 빨리 변하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온 초연결 사회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기성세대와는 살아가는 환경도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을 교육할 때에는 우리 어른들의 예상과 추측만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수렴한 뒤에 아이들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한 뒤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 시스템의 개편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곧바로 공적인 영역의 네트워크가 작동돼 그 사안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일은 쉽지 않고 그 전까지 이야기는 10중 8구 사적인 영역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앉아버리는 사안이 존재하고 학교폭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이루고 있는 교직원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을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나 금방 해소될 별것 아닌 갈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심각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직원들이 역지사지로 직접 학교 폭력 당사자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보아야만 진정 학교 폭력을 시의성 있는 문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묵살하는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의미의 관심과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의 표면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교육자의 시선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밝게 커서 우리 사회를 구성할 훌륭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과 같은 병폐적 현상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맡아야 할 부분은 아이들을 믿고 또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그리며 그 뒤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하여 각 학교와 충남도 교육청에 더욱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적을 촉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소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더라도 현실을 토론회인 만큼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좀 하고 썼습니다. 너그럽게 불편하셨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일원 신방중학교 학부모 대표님 감사합니다. 첫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바꿔야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 축소, 무마시키려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말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문제가, 저는 이게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순희 장학관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현재 학교폭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이크를 심순희 장학관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순희 장학관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근무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우리 지역 학생에 대해서 슬픔과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경찰 수사와 별개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중심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폭력 현황입니다. 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12년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응답률은 일시 감소하였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년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점차 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22년은 감염병 발생 전인 19년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이 복잡 다변화 부분입니다. 신체폭력은 13년 학교폭력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폭력은 2배 이상 그리고 언어 폭력은 4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7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은 13년 1.8만 건에서 만만하게 증가했다가 17년부터 3만 건, 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이 19년 9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비대면 교육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19년에 27.1%였다가 2020년에 67.7%, 그리고 2021년에 64.7%를 이루고 있고 2022년에는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판 소송을 통한 가해 학생의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라든지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지금 통계적으로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심판 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훨씬 상회하여 학교폭력 조치 실효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은 아시겠지만 15개 시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을 가감없이 저희가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83.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8개 시에서 전체 학교폭력의 83.1%가 발생하고 있고 7개 군에서 16.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충청남도 학생들이 구성원을 보면 23만 5천 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11만 8천 명이고요. 중학생이 5만 9천 명이고 고등학생이 5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인데 비해서 학교폭력 건수는 45%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청남도의 초, 중, 고등학교에에서 738개 교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30개 교를 끊어봤습니다. 30개 교라 하면 전체 학교 수의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0개 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비율이 전체 27%였습니다. 반면에 1년 동안, 작년 한 해 1년 동안 학교폭력이 0건인 학교의 수가 738개 교 중에서 0건이었던 학생의 수가 247개 교였습니다. 한 건이었던 학교의 수가 105개 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420교 정도는 420교를 하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건 이하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다수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서도 폭력이지만 신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그 이외에 다수 여러 가지 폭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의 재발률이 높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재발률이 상당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아동학대 처벌법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관여하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입장이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결손과정 학생들이 아동 학교폭력에 굉장히 많이 좀 거기에 참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화와 소통의 단절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률이 높았다는 점을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새로운 만남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이 아이들의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를 좀 잠깐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저희 결과표입니다. 거기에서 표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가해자 유형입니다. 가해자 유형을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반, 또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서 거의 75% 이상의 학생들이 해당되고 있고요. 피해 장소는 학교 안에서 61.8%, 학교 밖에서 33.3%입니다.
또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교 이후,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리고 학교 시간, 수업 시간 등이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해 경험입니다. 46쪽의 가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라는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오해 갈등으로, 그 다음 차례로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이 순이었습니다. 가해 방법은 전체가 단독이 62.6%였는데 집단으로도 37.4%에 이르렀습니다. 목격 후에 그러면 이 학교폭력 목격한 후에 학생들이 반응은 어땠는가라는 점을 살펴보면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기도 했지만 피해를 받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이런 도움도 있었던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예방교육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관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행동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117 신고센터는 경찰관에 알리겠다, 가족이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 이제 충남교육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1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요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령 제고하겠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 견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유심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대입 수시 정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 중에 가해 학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3%입니다. 반면에 중학교는 1.0%고요. 초등학교는 3.8%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생이라기보다는 고등학생만을 타겟팅해서 내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피해 학생의 빈틈없는 보호 부분인데요. 가해 학생 조치 불복 시 피해 학생 보호제도 발현,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학교의 조기 감지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학교 대응이나 교권 권한 강화 및 책무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고,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 없이는 이런 조치들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동학대 처벌법의 내용 중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서학대 부분 상당히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훈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소송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서를 받고 이게 조사에 임해지게 되면 그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를 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실제 이런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전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소송에 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무혐의 판정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경찰로부터 또 검찰로부터 또 법원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상당히 그 기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인 접근을 좀 막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엄정 대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상황 기록 후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 기재사항을 앞으로 지금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앞으로 최대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였었고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쪽에 교권 강화를 위한 대응력 강화 부분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법령 개정 없이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상당히 의문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겠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추진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2년, 제가 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것이 2021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또 2023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정말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 실효성의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2023년 올해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단위학교별로 진단하고 예방하고 사안 처리를 하고 치유까지 이런 종합관리 체계를 학교별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단 부분에서는 어울림톡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2020년 교육혁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시스템인 어울림톡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폭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매월 학교폭력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다소 발생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기에 추가해서 아동학대 사안도 역시 어울림톡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하고 분석하고 신고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예방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시도보다 사안을 다 분석하고 저희가 앞서갔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서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직접 학교에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738개 중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 전담 경찰관님께서 다 들어가셔서 50분간 실질적으로 방송 영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우리 지역에서는 연극단체 많지 않지만 충남예청에 부탁을 해서 연극단체를 섭외했고 뮤지컬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학교 단위별로는 학교폭력 예방 일부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고 또 3월, 6월, 9월에 어울림 나눔 주간을 운영했고 또 저희가 직접 예방 성폭력 아동 학교폭력 예방 노래 직접 제작 보급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또 사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역량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 강화 연수를 끊임없이 실시했습니다. 역량 강화 연수 계속 실시를 했고요. 지역별로 또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갈등 조정 지원단을 통해서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갈등 조정을 적극 실시를 했고요. 치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이 사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기관 수가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거의 42개입니다. 거기에 지역교육청의 어떤 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적극적인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3년 올해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시스템은 이걸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저희가 점검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 도대체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뭘까? 고민을 거듭한 결과 저희는 학교에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적극 도입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그 학교폭력 발생은 결국 동급학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5%가 동급학년끼리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을 유도하고 이 아이들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이 학교폭력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외국 해외사를 찾아보고 저희 나라의 타시도 사례를 찾아보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소중한 경험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천안하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이런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연구회를 저희가 조직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전담경찰관의 수가 현원이 54명인데에 비해서 지금 정원이 54명인데에 비해서 현원은 43명입니다. 증원을 계속해서 경찰서장님들께서 증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진단 및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 디지털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맞춤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과 더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연기가 있을 경우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번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 학생들의 재발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가해 학생 특별 교육기관을 이번에 저희가 3개 기관을 저희가 이제 확정해서 공표 직전에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부분은 법무부 소관과 경찰서 소관 소속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인성교육 중심의 기관을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예,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아니 2장만 넘겨주시면 54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모든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진단과 예방, 사안 처리, 치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확인 결과를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 고지게 됐고요. 그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 간 대화 소통을 잘 장려하는 관계적인 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저는 이 교육적 방법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그만 것이라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선생님들이 직접 모색하고 공모를 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표창이나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문화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우수사를 같이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폭력 책임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에는 심순희 장학관님이 계십니다. 예, 굉장히 수백 건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늦게 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저기 천안시 노종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의 천안 아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오세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매롱했다고 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1, 3학년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나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을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이 공론의 장인 우리가 추구하는 충남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장의 권한으로 발제자와 지적 토론자의 상호 토론을 생략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어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많을 때 학교 폭력도 지금 여기서 좋은 것 같이 교육적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특히 주일원 선생님이라든지 유성재 의원님 또 이정현 변호사님께서 주신 발제 내용 또 심승희 장학관님께서 여러 가지 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신다는 내용을 다 담아서 이제 6월 26일 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폭력과 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과 사건 처리 업무도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하도록 지휘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을 할 것이고 교육청과 또 그 밖에 아까 위센터라고 말씀해 주셨죠. 위센터 또 우리 청소년 진흥원 또 학교 폭력 상담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저는 학교 폭력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사분기만 94건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심 선생님, 심 장학관님 저도 뵀습니다만 장학관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자적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계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대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94살인데 외화원에 계세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화도 되고 선생님들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교권 무너지는 사건, 또 인권이 그 학생권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질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이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먼저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오게 되면 이기적으로 돼가지고 이권주의로 돼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아주 잘 됐다. 학교 전체를 공격을 합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의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94세 어르신이 해줬다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나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직업이 되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토론을 하지 말한 건 아닙니다. 해야겠죠.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강력한 어떤 교권과 그 애들 학생권에 대한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인가? 제가 들으면서 이 토론을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진짜 노력한만큼의 대가가 나올까? 숫자 심수희 작가님 같이 숫자 갖고 논한 게 문제가 아니고 대처 방법이 논한 게 아니라 이걸 근본 뿌리를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이건 가정기에서 오고 있다. 이 사회 탄압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큰 것을 국가 교육부에서 잡아서 국가 대통령이 잡아서 흔들지 않는 이상 과연 이 문제가 도교육청이나 일부 기관 학교에서 학생 교장 선생님들이 흔들갖고 될 문제인가? 교장 선생님들 현장에 가면 발발 떨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말한 말을 못해요. 선생님들은 또 발발 떨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발발 떨고 있다고요. 학생들은 뭐냐? 선생님 무능하고 어떻게 대학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도리어 그냥 멋없이 그냥 달라들고 있는 걸 현장에 저도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걸 보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분 의견들 중에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사들의 역할만 강조해서 될 부분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 활동을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중재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그걸 은폐, 축소, 회유 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잘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과대하게 해석해서 일을 키우려고 했다고 하고 또 원망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학교 폭력이 간 다음에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폭력으로 가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중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학부모들이 처음 이제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꼭 학교 폭력으로 가서 해결하고 무슨 심의위원회 처벌 이런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깊은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입장이 다른데요. 누구나 학부모고요. 누구나 교사일 수 있고요. 누구든지 또 경찰관일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포괄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가해 학생도 내 자식처럼 아까 이정만 변호사님께서 그 가해 학생을 품고 그 학교를 일으켰던 그 회장님의 얘기도 있고요. 그렇듯이 그리고 교사가 내 종아리를 쳐라.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문제를 다 겪었을 겁니다. 겪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냥 접하기만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권을 약하게 해놓고 학생의 인권을 이만큼 올려놓고 뭔가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 무조건 교사한테만 잘하라고 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게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고요.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도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계신 장관님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의원님들께도 다 함께 박수를 쳐주셔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또 같이 보호하고 또 학부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여러분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후원 감사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교 밖에서든, 근데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주체가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어떤 서면적인 학폭위 교육을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라든가 그 총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유인물로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뭐 5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거는 정기적으로 1학기, 2학기 나눠갖고 정말 시간을 내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일단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그 소양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제대로 1, 2학기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그 학폭위 담당 선생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진땀을 흘리시고 업무 그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게 가능하시면 정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뭔가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저는 교사는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조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 어른들이시긴 하지만 그 학창 시절에 겪었던 또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 학교에 정말 학교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상처, 트라우마 이런 단어가 학교에서 생기지 않도록 오늘 나온 따뜻한 그런 고귀한 말씀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한 토론회인데요. 정말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학생, 학교 현장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 또 학교장, 또 그리고 책임 교사, 그다음에 관계기관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정말로 이 자리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폭력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요. 또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또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중한 충청남도 학생 여러분, 네, 정말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